하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은 활용. 정복분의 활용이죠. 유형 3번. 네? 유형 3번에. 아하, 활용이 유형 3번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앞으로 좀 와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치와 거리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끝. 잘 봐. 함수가 만약에 F가 이렇게 있어요. G가 한번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 그럼 얘가 이렇게 해봤을 때 얘네 둘 사이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저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죠? 떠오시면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정답분인데 A에서 B까지인데 F랑 G 사이의 넓이는 fx 빼기 G의 dx를 하면 되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일단 요만큼만 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여기랑 여기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요 뒤에 거 gx만 딱 보면 a에서 b까지 gx dx는 밑에 있는 거지. 그러면 체크한 두 개 중에서 밑에 있는 걸 빼면 되니까 위에 게 딱 나오겠죠. 이해되나?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해서 fx 빼기 gx고요. 넓이 구할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 중에서 얘가 위에 있는 거고 얘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야 넓이가 나옵니다. 만약에 반대로 빼게 되면 부호가 뒤집혀서 음수값이 나요. 넓이가 나오기보다는 넓이랑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g 빼기 f를 하면 음수인 저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항상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인테그랄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A에서 B까지는 그냥 F에서 G를 빼가지고 DX를 하시면 어떤 식이 나와버리냐면 여기는 F에서 G 빼서 넓이가 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뒤에 거는 G가 더 위에 있지. 그래서 F에서 G를 빼는 걸로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는 음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계산한 양수값이랑 여기에서 계산한 음수값이 상쇄 돼서 나와요. 알지?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통째로 A에서 B까지를 해버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윤, 너 맨날 심심하면 늦을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위에서 밑에 걸 뺀다고 생각하면 돼. 자 보시면 A에서 C까지는 F가 위고 G가 밑이지. 그래서 A에서 C까지는 fx 빼기 gx 빼기 dx를 하시고 더하기에 인테그랄 C에서 B까지는 G가 위고 F가 밑이지. 그래서 gx에서 fx를 빼시면 됩니다.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넓이 계산할 때 항상 뭐 생각하면 돼?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럼 되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라 라는 게 있는데, 이거도 한번 보시면 봐봐. 우리가 그거 알지? 얘가 만약에 위치 시간에 관한 xt, t, 시간 t일 때의 위치에 관한 함수다. 그럼 x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에 관한 시간에 관한 함수가 나오죠. vt가 나오겠지.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의 시간에 관한 함수가 나오겠지. 이거를 거꾸로 보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아니요. 가속도가 그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t를 주고 얘 미분하고 미분해가지고 vt 구하고 at 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얘를 주든 상관없이 이거나 아무거나 주어지면, 만약에 v가 주어지면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 적분하면 위치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해서 위치랑 가속도 함수를 구해가지고 시간 이제 대입 적당히 조건에 따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식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산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정적분의 의미에 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라. 만약에 vt 함수가 이게 이제 v야. vt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이만큼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의 입지를 하시면요, 여기는 뭐가 와? v를 적분한 게 오잖아. v 적분하면 누구야? x잖아.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저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죠. 되니? 얘는 B에서의 위치잖아. 여기는 A에서의 위치잖아. B에서의 위치에서 A에서의 위치를 빼면 뭐야? 위치 변화가 나오겠지. 됐나?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위치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래서 VT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가는 거야. 양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VT 그래프다. 음수까지 나오니까 이 넓이만큼 뒤로 가는 거야. 맞지? 넓이가 뭐라고? 위치 변화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지. 자, 만약에 이제 우리 0초일 때 위치가 x0라고 하고, 우리가 만약에 t초일 때 위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근데 이제 주어진 건 VT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0초일 때 위치에서 0에서 t까지 이 VT 그래프, 얘는 그럼 뭐야? 아까 A에서 B까지 VT, DT 하면 A에서 B까지 위치가 나지. 0에서 t까지 VT, DT 하면 뭐겠어요? 0초에서 t초까지의 위치 변화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x0가 10이야. 10초고 위치 변화는 20이 됐대. 그러면 그때의 위치는 뭐겠어? 30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게 기본적인 정적분에서의 위치와 속도에 관련된 식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거를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정적분에 관한 소양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와플 교과서 할 때도 정적분 파트는 뭔가 뭐 그 아는 듯 모르는 듯 하고 막 후루룩 가가지고 정적분에 관한 소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식 세워서 얘를 써먹어서 식을 풀어보라라고 하면 이걸 잘 못 써먹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것만 이거 위에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를 딱 기억하셔가지고 만약에 VT 식이 나왔어. 그럼 얘를 뭐해? 부정적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부정적분하면은 뭐 식이 하고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 C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보통 이제 시작하는 위치를 줘요. 원점에서 출발한 뭐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상 10m 높이에서 뭐 위로 던진 뭐 이런 게 있어요. 시작하는 위치를 보통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요 C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한 이라고 하면 C가 0이겠죠. 만약에 뭐 지상 10m 높이에서 뭐 위로 던져 뭐 이런 거면 C가 10이겠지. 이런 걸로. 그래서 거기 주어진 조건 가지고 C를 결정을 해버리면 XT에 관련된 식이 딱 나오고 XT에 관련된 식이 나오면 뭐 10초에서 위치, 20초에서 위치, 30초에서 위치 이런 것들은 10, 20, 30 집어넣으면 되지. 이해되나? 그래서 VT 그래프가 주어지면 부정적분을 해서 XT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여러분이 좀 더 그 문제 풀 때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돼요. 하셔도 되는데 뭐 꼭 이걸로만 해서 풀린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저걸로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쉬운 쪽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했니 얘들아? 여기까지 했니? 그리고 여러분 그건 아시죠? 위치 변화와 이동 거리의 차이는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네? 네. 아시죠? 그래도 하나 보여줘야죠. 얘는 미터라고 하자. 그다음에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로 여기가 초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봐라 0초에서는 원점이었다가 5초 때는 10m로 왔다가 10초 때는 다시 원점으로 왔다가 20초가 됐을 때는 20m 위치로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20초 동안에 위치 변화를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얼마예요 이게? 20초 동안에 위치 변화는? 이라고 하면? 20이지. 위치 변화는 말이죠. 시작할 때 0부터 시작해서 중간 과정 안 봐요. 20초 뛸 때 몇 층인지만 딱 봐. 얘가 뭐 중간에 막 뜨는지 뭐든 상관이 없어. 20초일 때 위치 딱 보고 시작할 때 위치 딱 봐서 둘의 직선거리 딱 구합니다. 알겠죠? 이게 위치 변화야. 됐냐? 되세요? 이게 위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초 동안에 이동 거리를 물었어. 얼마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동한 거리야. 실제로 이동한 거리.
10m 갔지, 다시 10m 뒤로 갔지, 그리고 20m 갔지. 그러니까 10, 10, 20이니까 40인 거야. 이해가 되니?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파장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20초 동안에 평균 속도가 나와. 평균 속도는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1m/s인 거야. 되냐? 20초 동안에 평균 속력은 이라고 하면 평균 속력은 이라고 하면 이게 뭐겠어? 2m/s인 거야. 됐어요?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위치 변화잖아.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얘는 20초 동안 위치 변화가 딱 20 있었고 20초 동안 20 있었으니까 1m/s야. 평균 속력은 20초 동안 40m 이동했고 이동을 40 했으니까 20분에 40해서 평균 속력이 2m/s인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니? 여기 이제 그 물리 하실 때 그 처음 배우는 거죠. 물리 할 때 그 역학 하잖아 처음에. 그죠? 공부할 때 배우는 거. 속도, 가속도 뭐 이거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헷갈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속도, 가속도 뭐 요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예, 뒤로 한번 가볼까요? 등속 직선 운동. 자, 983번 가볼게요. 이 녀석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이거와 이거 했구나. 이거 3번 해야 되는구나. 994번 하자. 자, 이 녀석과 y는 빼기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입니다. 자, 봐. 얘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야지. 얘는 3차잖아. 뭐 어떻게 생겼겠지? y는 빼기 x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우리는 결국 뭘 구해야 돼? 교점을 결국 구해야, 그죠? 이렇게 둘러싸였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둘러싸였는지 이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교점 구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시작이야? 능각가부터 시작. 그럼 얘가 됐나? 아하,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라. 빼기 0, 빼기 1, 0, 2니까 여기가 마일인 거고요.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2라는 게 나오는 것이 됐나? 다해 갑니다. 구하라는 게 뭐죠? 둘러싸인 넓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빼기 1에서 0까지는 우리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할 때 뭐가 중요하다 했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라 했지. 누가 위야? 직선이 위지? 그 다음 곡선이 밑에 있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해가지고 빼기 1에서 0까지는 직선이 위니까 직선에서 얘를 빼야 돼. 이거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빼기 1에서 2가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는 누가 위야? 곡선이 위고 직선이 밑이지. 그러니까 곡선에서 직선을 빼야 돼.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렇게 되지. 얘랑 얘가 부호 다른 거 보이시죠? 됐다. 계산하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제번호 0일 거고 빼기 하고 빼기 1 집어넣으면 이렇게 2 집어넣으면은 빼기 16 빼기 4 이렇게 계산합시다. 날아가고 3분의 7 또 몇이야? 플러스 1인가? 됐어요? 계산이 조금 더럽긴 하지만 뭐 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정적분 파트는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개념이 어려워서 풀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좀 지나고 나면 계산이 복잡한 파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쪽 계산이 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걸 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도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 계산 좀 적게 하려고. 1000번을 봅시다. 드디어 우리가 1000번을 찍었네요. 신나시죠? 네. 자, 두 곡선 이거와 얘와 얘로 둘러싸인 중의 넓이는 입니다. 얘도 뭘 해야 돼요? 봐봐. 아까 3차랑 1차가 만날 때도 뭘 먼저 했어? 교점이 어딜까를 먼저 했지. 당연히 저도 교점이 어딜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점이 어딜까를 봅시다. 얘랑 얘는 같다 하시면은 1넘명이죠? 이니까 뭐하고 오죠? 마 2하고 1이지. 단 마 2에서는 중근가지죠. 제곱이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3차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는데 빼기 2에서는 중근가지니까 중근가지일 땐 접하잖아. 그럼 얘는 위로 불러두고 그러면 얘가 아마도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어요? 딱? 그림이 그려지냐? 딱 여기서 중근가지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딱 여기서 중근가지면 이게 1인 거지.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이 넓이 구해야 되지. 이거 개형을 왜 그려보는지 아시겠죠? 3차가 위인지 2차가 위인지를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개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누가 위야? 2차가 위죠? 2차가 위니까 뭐 하면 돼? 인테그랄 빼기 2에서 1까지. 저 2차에서 3차를 빼면 되는 거야. 이거에서 이걸 빼면 제가 오른쪽으로 넘어올 거니까 빼기 x 함수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계산은 뭐 해야죠. 좀 귀찮으실 거예요. 뭐 남은 계산 해보세요. 할 수 있겠지, 그치? 1 넣고 빼기 넣어서 빼면 돼요. 정답분의 저 뒤에 있는 계산은 뭐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계산해 보시길.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1006번. 마이너스 x3승과 1,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입니다. 그러니까요. (1,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입니다. 여기가 지금 1,1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만큼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시작이 뭐야?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란색을 구해야죠. 그죠? 네.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두 번째 단계 뭐겠어요? 뭐겠어요? 인테그랄 전에 단계가 있는데 접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이에요. 아래 접점. 이거는 접점이 아니라 교점입니다. 접점은 접하는 게 접점이고 얘가 교점. 여기 또 접하는 게 접점. 이런 교점이라고 해. 교점 구해야지. 교점 구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파란색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교점 구하겠어요. 간다. 1,1에서의 접선이니까 y는 x3승이었잖아. 그지? 미분하면은 3x 제곱이지. 1,1이니까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3이지. 기울기가 3이면서 뭘 지나? 1,1을 지나. 이 식이 뭐야? 이거지. 그럼 풀면 어떻게 돼요? 3x 2지. 되니? 얘랑 누가 만나는 거야? x 3승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x 세제곱이랑 만난다를 아시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3x 플러스 2에서 0이고요. 1 집어넣어서 0 되죠? x 제곱 이걸 보고 짠 됐다. 자 그러면 x 값이 뭐야? 1 y 얘가 그럼 뭐라는 소리야? y라는 소리야. 됐냐? 다이 간다. 다이 간다. 이제 인테그랄을 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빼기 2에서부터 1까지 하고 누가 위에 있어? 곡선이 위에 있지. 그러니까 x3승에서 이 직선을 빼는 거야. x3승에서 이 직선을 빼시면 이렇게 되고요. 계산이 이제 요거 계산은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비율 관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비율 관계 언제 쓴다 했어? 함차와 직선이 한 점에선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비율 관계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떻게 비율 관계를 선택하니? 요거 하나 찾은 다음 변곡점 하나 찾고 내리면은 1대 1대 1이 쓰는 거잖아. 기억나니 얘들아? 그럼 봐라 여기 3차와 한 직선이 접하고 만나지. 비율 관계를 딱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율 관계를 여기다 할게. 자, 접하는 거 하고 이거랑 기울기 같은 걸 여기서 하나 찾아. 자, 요점 있겠죠? 그럼 봐. 내려. 요점 내려. 그 다음에 변곡점이 원점인 거 아시겠어요? 3차함수의 변곡점은 원점이잖아. 그리고 나서 요점까지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그림은 별로 안 그래 보이는데 그림 얘를 약간 이쪽으로 옮겨요.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요건 이제 내린 녀석이 딱 여기가 1대 1이야. 그럼 여기가 몇이었니? 1,1이었으니까 1이었잖아. 그럼 요 점은 원점 0이니까 한 칸이지. 여기는 몇이야? 마일이고요. 여기는 몇이야? 마이다를 는 같다를 안 풀어도 마일을 찾을 수 있어요. 비율 관계를 쓰시면 됐나? 마일을 찾으면 이제 그 뒤에 계산은 얘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제가 이 비율 관계 보일 때마다 짬짬이 해드릴 테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너희들도 좀 보이고
보이다 보면 한번 써먹어 보고 싶고 그렇게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생략하는 요령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다른 어떤 그 스킬들도 많아요. 다른 스킬들도 많긴 한데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워가지고 해봐라 하면 잘 못할 거니까 걔들은 됐고 비율관계 정도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율관계는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알아두면 편해. 자, 다음 가봅시다. 1011번. 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잡아라. 이거 X로 묶이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그림 뭐하고 뭐야? X축으로 둘러싸인이니까 근 찾아봐야 되잖아. 그럼 X가 뭐하고 뭐가 나오죠? 0, 2A가 나와요. 그럼 생각 0, 2 A가 어디 있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A가 이런 데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됐나? 자,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A가 2보다 크다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다. 그래?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A의 값은입니다. 넓이가 서로 같을 때라는 것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거거든. 그럼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 문제의 의도를 보여줄 테니까 봐라.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의 저 정적분 해보라는 거예요. 인테그랄 0에서 a까지의 저 정적분 해보라는 거야. 0에서 a까지를 하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면 얘가 플러스랑 이 마이너스가 정확히 넓이가 똑같을 건데 부호가 다를 거니까 둘이 상쇄되면 0 되겠죠. 이거 0 된다. 이거 써서 풀어봐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됐어요? 이 문제의 의도를 따라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겠죠? 되나? 이거에서 이제 능력이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 맞아? 마무리 해볼까? 양변에다가 11을 곱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4구나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됐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녀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3차 함수의 우리 성질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3차 함수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죠? 변곡점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이라 했지.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이다 라는 말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다라는 말은 이 모양의 이 생긴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정확히 같은 모양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정확히 점대칭 모양인데 누가 당연히 점대칭의 중심이겠어? 이 콤마형이 점대칭의 당연히 중심일 거고, 그러면 얘가 중심이면 이 점 가운데 있는 점 기준으로 하여 이 A와 0은 당연히 좌우 대칭 관계로 생겼을 것이고 이게 이간격이니까 당연히 이쪽도 이간격일 거라서 A는 4겠구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3차인데 만약에 넓이 같다. 3차인데 만약에 넓이가 같다. 이면 간격이 일정해요. 아시겠죠? 간격이 일정합니다.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대.
그러면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정곡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넓이 같다고? 그럼 얘가 0이고 2네? 얘는 4겠네?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의 의도는 얘로 풀어봐라 이거긴 해요. 근데 얘도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됐나요? 뒤로 가자. 뒤로 가면은 우리가 몇 번까지 있냐? 14까지 있네? 슬렁슬렁 하면 되겠다. 1017.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가 y는 mx에 대해서 2등분 될 때 300의 m의 전체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얘는 말이다. 자, 봐라. 0하고 3이 근이지. 위로 블록하지. 그럼 얘가 0과 3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넓이가, 요 부분의 요 넓이가 y는 mx에 대해서 2등분 된다라고 했으면 mx라는 건 원점 지나는 직선이잖아. 원점 지나는 어떤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정확히 같게 나온다 이 말이지. 되니? 이렇게 되는 n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일단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이제 넓이 구하라고 하면 교점부터 구하죠. 일단 교점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요 넓이하고 전체 큰 넓이 비교해서 2배다 라고 하면 되겠죠. 걔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갈 건데 일단 우리가 교점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네 둘이 같아질 때지. 즉 그때고 그때고 그때니까 그때겠지. 얘가 뭐겠어요? 3-m이에요. 됐어요? 0과 3-m에서 만나잖아.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 3-m이겠지. 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이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기보다는 뭐 하는 게 좋아? 이 큰 넓이를 구해서 2배다를 하는 게 편하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지?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공식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차랑 직선이죠. 2차랑 직선 만나는 거 0하고 3-m 당연히 공식 쓸 수 있습니다. 요 넓이는 S라고 하잖아. 6분의 절대값 a인데 최고차는 1이죠. 100일이죠. 그래서 1 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00의 m이랑 0이야. 그래서 300의 m에 세제곱하면 이거 넓이에요. 됐나? 그 다음에 이 넓이 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얘도 뭐가 있어? 두 근이 있잖아. 0하고 뭐예요? 3이잖아. 맞죠? 얘도 뭐 하면 돼? 공식 쓰면 돼요. 얘는 S2라고 할까? 6분의 하고 최고차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니까 1에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즉 3 빼기 0에 세제곱하면 돼요. 맞니? 이 둘은 얼마 차이 난다고 했죠? 이 색칠한 부분에 2배를 하면 이게 된다고 했지? S에다가 2배 하면 S2가 되는 거예요. 즉 얘가 이거에 2배라고 됐니? 양변에 이제 6을 곱해서 날리고요. 2로 나누면
쟤를 근데 공식을 안 쓰고 풀면 굉장히 더럽게 풀린다. 그래서 공식 외워주세요. 이 공식은 외워야 돼요. 약간 근해 공식 외우듯이 정적분에서 꼭 필요한 공식. 안 하면 뭘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 X제곱이구나. 하기 싫게 생겼죠? 정적분 한 다음에 뭐 넣어? 300M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지? 하기 싫잖아, 그지? 하기 싫으시면 이거 공식은 외워봅시다. 알겠죠? 자, 다음 가볼까? 1021. 이 녀석 이 녀석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입니다. k는 0보다 크네. 얘는 x 3승에다가 4k를 곱해놨으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네. 나 4k를 곱해놨으니까 x 3승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좀 더 올릴게. 좀 더 올려보자. 약간 이렇게 생겼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1을 x 3승에다 곱했다고 생각. 물론 이쪽도 있습니다. 왜요? 빼기 k분의 1을 x 3승에다 곱했다고 치면 빼기를 곱했으니까 얘가 뒤집어지지. x 3승이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얘가 뒤집혀야 돼요. 이쪽으로 갔는데 빼기니까 약간 k분의 1이니까 약간 좀 넉대대하지 않을까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요? 자,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취수야. 왜 이렇게 넋이 남아있냐? 둘러싸인 x는 얘랑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입니다. x는 1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어디 있겠지? 1이 여기 있겠죠.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저거의 최소값입니다. 해볼까요?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인테그랄.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위에서 밑에를 빼야지. 위에서 밑에 거 뺍시다. 위에서 밑에 걸 뺍시다. 됐나? 이게 x 3등으로 묶으면 합쳐지지. 그래서 4k랑 k분의 1이 이렇게 묶여 나오잖아. 되겠어요? 소연아, 왜 넋이 나왔어? 왜 이렇게 애들이 다 넋이 나가냐?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죠? 하고 뒤에 거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얘가 뭐라 그랬죠?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얘 풀어보시면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야. K는 양수래. 게다가 얘는 역수 모양이 얼핏 보인다. 뭐 쓰는 걸까? 네 글자입니다. 산술기야. 산술기야. 이루트 1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산기는 말이죠. 최소값, 최대값 이거 구하는 거에는 꼭 나와. 꼭 나오니까 이게 산기 배운 지 좀 됐지. 그래도 기억을 해두세요. 수원수투 어디에서든 심심하면 나와요. 혹시 까먹으셨으면 다시 기억을 좀 되살려보고 뭔가 쿠시 같은 거는 저 수원수투에 잘 안 나오거든? 산기는 심심하면 나와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되시겠죠? 특히 최대 최소 문제다. 그러면 산기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딴 거 생각해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까?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할만해요 여러분? 아니요. 할만하는구만.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원래 사실 어려운 부분은 정렬본이 아닙니다. 뭐야, 소연이 왜? 왜 도리도리야? 책도 안 피고 있는데요. 네. 이 전 수업 때 했던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도함수의 활용 파트예요.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음. 킬러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와요. 정적분보다 그쪽이 조금 더 어려운 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도함수의 활용 막 접선 긋고 직선 막 대고 막 이거 해가 막 끊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거 올리고 이런 거 그쪽이 어렵지. 정적분은 좀 덜 하죠. 대신 이제 이쪽은 좀 계산이 많아서 좀 더럽다의 느낌이 좀 있다. 자, 한번 볼까? 선 26번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자, 봐라 얘들아. 주기함수에서는 말이지. 주기함수 접근은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집착하지 마시고요. 뭐에 집착을 하셔야 되냐면 몇 주기인지를 보세요. 즉 접근 구간에 길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예를 들어 요만큼이 한 주기라고 생각을 해봐. 한 주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이고 여기 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0으로 잡았다. 그럼 한 주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반복될 거 아니야? 연결시키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같은 높이로 올리자. 이렇게 하면 반복될 거 아니야. 반복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건데, 봐봐. 우리가 주기함수에서 이제 주기를 주면 0에서 p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한 주기가 p짜리 녀석이면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주기는 뭐겠어요? p에서 2p까지일 거고 2p에서 3p까지일 거고 이럴 거잖아, 그치? 그러면 묻는 게 0에서 p까지가 만약에 넓이가 s다 라고 하면 p에서 2p까지도 그러면 넓이가 s일 거고 얘도 s일 거니까 만약에 0에서 p까지를 물으면 s라고 생각하면 되고 0에서 2p까지를 물으면 2s라고 하면 되고 0에서 3p까지 하면 3s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꼭 0에서가 아니어든지 p에서 2p까지다 그러면 얘는 두 주기니까 아하 두 개니까 2s겠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리고 이게 주기가 칼처럼 이렇게 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데서나 A 같은 걸로 잡았는데 A에서 A 더하기 P까지 이 간격만 P면요 이 넓이도 똑같이 S예요. 왜냐면 요거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 S랑 똑같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간격만 P면 S가 유지돼요. 아무데서나 잘라도. 오케이? 그럼 봐봐. 아무데서나 잘라도 이 길이가 뭐 여기서 왔다고 치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봤더니 3p야. 간격이 3p네? 그러면 세주기네? 그러면 3s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딱 주어지는 곳에서만 딱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주기함수는 반복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간격이 얼마 간격이지 이 길이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얘를 한번 보시면 1에서 4까지가 2에 오죠? 얘가 주기가 3이야, 그지? 얘는 딱 한 주기지. 1에서 4까지니까 한 주기를 줬단 말이야. 자, 그러면 1에서 13까지면 몇 주기야? 12간격이잖아, 그지? 12간격이니까 몇 주기야? 3주기지.
한 주기에 2라며 세 주기면 몇이겠어? 6인 거예요. 이해가니? 그리고 이게 1에서 13이 아니어도 돼. 무슨 말이냐면 2에서 14여도 똑같이 6 나옵니다. 아시겠죠? 간격이 중요한 거야.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 몇 주기냐, 이걸 보셔야 돼요. 다른 거 가봅시다. 네? 아, 31번이 있네. 일단 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딴 걸 하자. 근데 자, fx와 역함수가 있고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입니다.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x제곱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y는 fx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1을 거고요. 그죠?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니? 이렇게 생겼겠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것이 이만큼의 넓이잖아, 그지? 근데 사실 이거 넓이 다 구할 필요 없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절반 구해가지고 딱 이해하겠다 요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기 1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해서 누가 위에 있니? 직선이 위에 있지? x에서 이걸 x제곱을 빼서 dx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계산하시면 이거고요. 대입하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절반이 6분의 1인 거잖아. 따라서 2배. 됐어요? 너무 쉽죠? 그쵸? 너무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1을 한번 해볼까? x 3승 플러스 2. 이건 그림을 잘 그려야지. 잘 그렸네. 자,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게 gx예요. 그랬을 때 0에서 2까지랑 2에서 10까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와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 10까지 dx dx의 값을 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잘 봐라 얘들아. 그냥 이잖아. 0에서 2까지라고 하는 것은 0부터 2가 여기쯤 있으니까 여기쯤인 거야. 2까지 이렇게 있다. 이만큼의 넓이를 얘기하죠. 됐나? 요게 요거야. 여기까지니? 이 집어넣어 보시면 이게 몇이에요? 10이지. 그리고 이게 너무 낮네. 좀 더 위로. 이 정도? 얼추? 되겠다. 자, 봐라. 이게 gx면, 봐. f에 2 넣어서 10 나왔잖아. 그러면 역함수는 10 넣으면 2가 나오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역함수를 2에서 10까지 하겠다는 소리는 이걸 하겠다는 소리잖아. 2에서 10까지 역함수. 맞지? 얘를 하겠다는 소린데 우리가 저 3승 플러스 2의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 뭐 뺀 다음에 세제곱근 이렇게 씌우면 되죠. 이게 역함수인데 뭐 이거 적분할 수 있겠어요? 미적분이나 해야 이걸 하지. 미적분을 못하면 이걸 못해요. 그럼 얘는 그러면 구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역함수 적분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 어떻게 딴 걸로 좀 뭐 만들어가 이 말이잖아. 그럼 잘 보시면 이거가 y는 x 대칭이지. 여기가 y는 x 대칭을 하면 fx에서도 이 부분이 있다는 소리야. 이 부분이 보시면 x가 2에서 10까지면 이렇게 대칭을 하면 y가 2에서 10인 부분이니까
부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맞죠? y는 x 대칭하면 이쪽으로 가잖아. 됐니? 그럼 봐라. 결국 이거 두 개의 합이라는 건 뭐냐면 니까 뭐야 이거?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뭐야?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10. 그래서 2 곱하기 10 해서 20이다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만하신가? 네. 보통은 저렇게 나오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딴 거 이야기 한번 해줄 테니까 잘 봐라. 하고 어디 보자. 약간 저쪽 느낌. 한 요렇게 이렇게 있고 옆편부가 아이 좀 더 이렇게 이게 F고요. 이게 G라고 해봐. 잘 봐라. 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A에서 B까지를 할 거야. 여기 좀 할까? 적당히 여기를 A라고 하자. 적당히 여기를 B라고 합시다. A집에서 나오는 수가 C고 B집에서 나오는 수가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반대해서 찾아보면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찾으면 되나? 됐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가 A일 거고 됐나? 아니다. 여기서 해서 요게 C냐? 여기 C겠다.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쯤 D라고 하면 잘 보세요. 묻는 게 이런 걸 물어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와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gx dx의 값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럼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요. A에서 B까지 fx dx는 어디 있어? 이거지. A에서 B까지 fx dx. 자, C에서 D까지 gx dx 한번 해보면 C에서 D까지 gx dx 맞죠? 저거랑 똑같은 게 y는 x 대칭에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되냐면 C에서 D까지 x dx 여기 돼 있어요. 됐나? 이 초록색을 갖다 붙이면 여기다가 붙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저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약간 어떤 모양이냐면 기역자 모양이죠. 기역자 모양. 보이니? 이렇게 기역자 모양.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고 이 기역자 모양은 그럼 어떻게 풀면 돼?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면 되지. 큰 직사각형 넓이 얼마야? BD죠. 작은 직사각형 뭐야? AC지.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됐나? 그리고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약간 공식화처럼 할 수 있는데 이 BD 말이다. 이거하고 이거지. AC는 뭐야? 이거하고 이거지.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테그랄이 나와있고 원래 함수와 인테그랄에서 C에서 D까지 해서 역함수 뭐 이렇게 합을 구하라 라는 것은 저거 구하라는 소리고요. 어차피 기역자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큰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이에요. 아시겠죠? 위에 거 두 개 곱한 거에서 밑에 거 두 개 곱한 걸 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의도는 뭐 하라는 거야? 그림 그려봐라야. 그림 그려봐라 이지만 여러분이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라도 익혀놓으세요.
위에 거 2개 곱한 거에서 밑에 거 2개 곱한 걸 빼면 나오겠네. 됐어요? 네. 다음 가자. 1038번. 좌표가 2인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C가 T에서의 속도가 VT가 주어져 있지. T가 3일 때 P 위치는 이제 위치 물었지. 뭐라고 했죠? 부정적 분하라고 했지. 얘 부정적 분해 해봐. 적분함수 C 빼먹으면 안 되고, 맞죠? 출발하는 점이 어디라고 했어? 2인점을 출발하여지. 그럼 T가 0일 때 위치가 2라는 소리잖아. T가 0일 때 위치가 2니까 0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C가 2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러면 위치 완성. 구하라는 게 뭐야? 3일 때의 위치죠? 저기 3 넣으시면 마무리. 됐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오케이? VT 있으면 부정적분하라고. 그럼 위치가 나온다고. 적분상수는 어떻게 구해? 위치에 관한 정보를 보통 줍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이런 걸 줘.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적분상수 구하시면 위치에 관한 함수 완성. 함수 완성됐으니까 풀면 돼요. 1044 한번 해볼까? 직선 궤도를 30m/s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차의 제동을 건진 T초의 전동차의 속도 VT가 (30-2t) 제동을 건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는입니다. 딱 보니까 자동차 제동을 거는 게 0초고요, 그죠? 정지할 때까지인 거 보시면 제가 15초에 딱 정지하나 봐, 그죠? 그리고 어떻게 생겼겠어? 우리 이거 1차원식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죠? y절편 뭐야? 30에서 쭉 내려오겠지. 이게 15, 얘가 30. 근데 뭐 구하라는 거야? 제동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잖아, 그지? 0초에서부터 15초까지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하니? VT 그래프야. 넓이가 뭐라 그랬지? 위치 변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넓이가 위치 변화였죠? 기억나요? 이 넓이가 위치 변화입니다. 즉 이게 위치 변화예요. 225m 1050번 원점을 출발하여 그래프가 좀 더럽군. 그려보자. 되겠죠? 자, 일단 이게 VT. 자, 비읍. P 운동 방향은 7초일 때까지 2번 바뀐다. 한번 볼까?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게? 2번. 2번 바뀌었지? V의 부호가 운동 방향입니다. 양수다가, 음수다가, 양수니까 여기서 한번 바뀌어. 여기서 한번 바뀌어. 2번 바뀌었습니다. 네? 2번 바뀐 다음에 맞고요. 비읍. 예. 3초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3초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맞나요? 맞죠? 속력이라는 건 절대값인 거잖아. 여기 절대값이면 얘가 이제 빼기니까 절대값이면 2잖아, 그지? 이게 제일 높죠. 그래서 맞습니다. 세 번째, 7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7초일 때 잘 생각을 해봐. 요거는 앞으로 가는 거고, 요건 뒤로 가는 거고, 요거는 다시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생각을 움직인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이만큼의 넓이가 0초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지. 얼마 움직였죠? 이거 2분의 1, 이거 1, 이거 얼마야? 얼마? 6분의 1이지. 6분의 1이지. 왜냐면 3일 때 빼기 2까지 떨어지잖아. 빼기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거 얼마냐? 요 삼각형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잖아. 요거 얼마야? 3분의 2, 2니까 3분의 4, 3분의 2겠네. 그 다음에 요거 얼마예요? 요거 합쳐서 1이네. 됐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처음 얼마를 갖냐면 2분의 1, 6분의 1이니까 얼마 같지? 앞으로 0에서 얼마만큼 같지? 6분의 10, 3분의 4만큼 같네? 아니지, 잠깐만. 6분의 2분의 1이라 6분의 4, 3분의 2, 3분의 5만큼 같구나. 처음 3분의 5만큼 갔습니다. 3분의 5만큼 앞으로 갔고요, 그죠? 뒤로 얼마만큼 갔냐면 2랑 3분의 2니까 3분의 얼마지? 8, 3분의 8만큼 뒤로 갔네. 그러면 이제 3분의 8만큼 뒤로 갔으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3분의 5였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1까지지. 3분의 8만큼 뒤로 가면 마이너스 1까지 왔다가 얘가 또 어디로 가요? 1만큼 앞으로 가. 그럼 얘는 원점으로 돌아가구나. 그쵸? 제일 멀리 갔을 때가 언제야? 3분의 5가 제일 멀죠. 빼기보다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3분의 5일 때가 언제야? 요때죠, 요때. 디귿에서 뭐라 그랬냐면 t가 7초일 때 p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7초일 때는 오히려 7초일 때는 왔다 갔다 왔다 해서 원점에 있습니다. 디귿 틀렸죠? 7초일 때 p는 원점에 놓여 있습니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좀 가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딱 가서 원점에 딱 도착한 게 7초예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드디어 셀을 끝냈다. 신나시죠 여러분? 셀이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또 하다 보니 오래 걸리죠? 여러분 그 등급을 사실 좀 올리고 싶으시면 좀 더 풀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막 풀려주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숙제로 내주는 거에 허덕허덕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푸는 문제집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한 뭐 3에서 2 나중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막 킬러도 풀고 하면 2에서 1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내주는 것만큼 딱 한다 하면 한 3 정도? 3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더 올라가고 싶으시면 내가 막 어려운 문제 좀 찾아서 좀 풀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풀고 싶은데 뭘 풀면 좋을까요? 뭐 이러면 추천해주세요. 아시겠죠? 추천해주세요. 뭘요? 책 추천해주세요. 책이요? 네. 책을 추천하면 여러분이 그걸 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센 정도 되는 걸 한 번 더 푸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정도라고 치면 원래 기본 테크 트리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은 센에서 1분 간 다음에 올라가거든. 이게 기본 테크 트리예요. 센 풀고 다 풀었네. 그럼 1분 갈까? 다 풀었네. 블라 넘어갈까? 이게 기본 테크 트리야. 블라까지 떼고 나면 기출로 넘어가거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딱 센보다 약간 어렵고 1분보다 약간 어렵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다 할 생각이 ,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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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1품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나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풀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럼 1품 정도 하시고요. 근데 센 C 정도 더 풀긴 풀어야겠죠. C도 안 풀고 1품을 풀겠다 하지 마시고요. C는 다 풀고 나서 1품. 근데 왜 1품 얘기를 하냐면 1품 얇아, 책이 얇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센 만큼. 블락까지 이제 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되겠어요? 뭐 시간이든 뭐 여러분 그거든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센하고 만약에 1품을 있으면 1품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근데 나는 좀 어려운 문제는 좀 부담스럽고 문제라도 문제 풀이 양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센 정도 라인에 있는 애를 한 문제 하나 정도 더 푸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센이랑 비슷한 라인이라고 치면 시너지나 아니면 저기 자이 같은 것도 2학년짜리 있거든요. 자이 2학년 이런 것도 비슷해요. 뭐 이런 것들이나 비슷한 문제집들, 요 센 라인에 있는 문제집들은 좀 많아요. RPM은 얘보다 좀 쉽고, 그래서 이런 거를 나는 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서 센 정도의 레벨에서 나오는 거 정도는 다 맞추고 싶다의 느낌이라면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좋고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이 푸는 부교재 같은 것들은 풀고 있으셔야 돼요. 조금씩 틈틈이 푸는 거야. 학교에서 나오는 부교재는요, 막 시간 들여서 이렇게 푼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쉬는 시간 이럴 때 있죠. 짬짬이 푸는 거예요. 쉬는 시간 짬짬이. 물론 뭐 여러분 쉬는 시간 놀지도 말고 공부하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놀 거 놀다가 가끔 공부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 한 번씩 하세요. 그렇게 풀어도 학교 부교재는 다 풀어. 다 풀 수 있어요. 보통 학교 부교재는 문제 양이 많은 거를 보통 하진 않거든요. 문제량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짬짬이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막 시끄러우면 이거 꽂아놓고 하면 되잖아. 이 꽂아놓고 이제 음악이나 들으면서 슬렁슬렁 풀면 돼요. 수학은 그 노래 들으면서 해도 상관이 없거든. 물론 어려운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지만 문제 풀이 양을 늘리고 싶다의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겠다의 느낌으로 풀 때는 노래 들으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면서 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뭐 애들 뭐 뛰어다니든 말든 내비 듣고 이제 슬렁슬렁 푸는 거지. 슬렁슬렁. 아시겠죠? 저는 보통 공부할 때 제 공부 시간에는 숙제는 거의 안 했어요. 제 공부 시간 때는 보통 이제 저는 야자 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야자 때 공부를 하면은 한 3시 반 정도부터였나? 3시 반이나 4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한단 말이야. 물론 틈틈이 쉬는 시간 있고 뭐 중간에 또 저녁 먹는 시간도 있으니까 뭐 그거 빼면은 뭐 한 4-5시간 되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간대는 숙제를 안 해요. 숙제는 안 하고 내가 풀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챙겨놓은 것들을 풀어. 알겠지? 내가 예를 들어 뭐 과학이 모자라서 과학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걔를 파는 거야. 수학이 좀 모자라. 그래서 수학 좀 어려운 걸 좀 풀어야겠다 해서 어려운 문제 사놨으면 걔를 푸는 거야. 그럼 숙제는 언제 하냐? 짬짬이 하는 거야. 짬짬이. 여러분 숙제는 짬짬이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 하지만 저는 짬짬이로는 시간이 모자란데요 하시면 이럴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보통 이제 숙제 같은 거는 짬짬이로 다 해결을 해버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 내가 집중을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에는 내가 딱 했을 때 효율이 제일 좋은 공부를 하려고 했지. 보통 이제 상위권 이상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공부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그랬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쌤보다 좀 쉬운 걸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라센이나 RPM 같은 거 괜찮죠? 정도 라인. 뭐 근데 요거보다 좀 쉬운 라인은 많아. 그것도 많아가지고 적당히 보시고 좀 적당히 괜찮겠는데 싶은 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약간 개념도 좀 같이 보고 싶다, 그럼 개념 유형 풀면 되지. 그런 느낌으로
적당히 근데 문제집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여러분 굉장히 넓죠. 저기서 봐봐라 얼마나 많냐.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많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 근데 이제 보통 주로 푸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보통 검증이 되어 있는 녀석들이어서 딴 애들은 내가 겪어봐야 이 문제집은 괜찮구나 안 좋구나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얘들은 좀 검증이 된 애들이라서 적당히 보시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채워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기본은 하면서, 그쵸?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저 쌤 요새 푸는 거 많아가지고 숙제를 못 해왔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은 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해야지, 그죠? 센스2를 다 했으니까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저걸로 넘어갈 건데 약간 약간 고민이네요. 왜요? 왜 도리도리지? 무슨 센이랑 일품 예. 사이 난이도는 없어요? 센이랑 일품 사이 정도의 난이도. 약간 고쟁이 느낌? 고쟁이 느낌이 한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일품이 더 어려워. 보통보다 쉬워요. 일품은 보통 좀 어려운 것들을 선별해 놔서 쉬운 거는 많이 없죠. 어려운 걸 좀 보통 선별해 놓은 게 일품이고 고쟁이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섞여 있으니까 뭐 한 중간쯤 되겠네. 그리고 따지자면 자의도 약간 요거보다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해. 자의도. 왜냐면 자의에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많이 수록돼 있어서 약간 난이도로 따지자면 센보다 조금 어렵지.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자의나 뭐 고쟁이 뭐 그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민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출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유형을 하나 더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형을 하고요. 유형서를 제가 뭐 이런 것들 중에 적당히 하나 해보고 네? 이거 어려울 것 같아. 개별로 제가 제본해서 드릴 테니까 개별로 좀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뭐 좀 기출로 바로 넘어가도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기출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 듯하고 아니면 나는 좀 약간 어려운 유형서를 좀 풀어보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혹시 저는 기출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딱히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자. 유형서인데 약간 어려운 걸 풀고 싶다 하시는 분? 약간 어려운 거? 약간 진짜 약간 센보다 약간 어려운 거? 이런 느낌. 한 센 정도 되는 걸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얘보다 조금 쉬운 거 한 번 돌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니네 뭐야? 니네 아니야. 저 예. 근데 일단 여기 쌤을 다 못 푸는 게 다 못 푸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다 풀잖아요. 일단 걔는 다 풀어야죠. 걔는 기본이라서 걔는 다 풀고 뭐 C는 남겨도 괜찮지 않을까. C가 좀 부담스러우면 C는 남겨놓고 일단 딴 데로 먼저 넘어갔다가 시간이 되면 C 좀 풀어보고 하는 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걸 이제 참고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저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까지는 좀 센을